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겠습니다. 정보경입니다. 네, 미중 갈등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아시아 증시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앞서 미중 양국 정상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행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또 한편 오늘 양시장에서 우선주 급등 현상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에 남북 관계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병역주들은 약세, 방산주들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메디톡신 품목 취소 허가 확정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관련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위원과 상담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 준비되어 있고요. 라이브 채널로도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선윤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 김선윤 위원과도 이야기 무료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AK홀딩스입니다. AK홀딩스는 22,1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네, 비중 13%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랜만에 나와서 첫 종목 상담 방송인데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좀 많은 분들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빨리 진행해서 또 한 분 한 분씩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목표니까 좀 많은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AK홀딩스가 보니까 22,100원에 13% 정도 들고 계시네요. 보유하고 계신 위치 자체 체크를 해보니 22,000원대. 사실 뭐 많이 높은 곳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높은 곳은 아니시고, 다만 이제 최근에 약간의 좀 하락을 주면서 약간 좀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이고요. 잠깐 좀 차트 말고 수급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AK홀딩스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 흐름 어떻습니까? 외인 매도밖에 안 보여요. 또 기관 매도밖에 안 보입니다. 기관 중에서도 보면은 연기금에서 굉장히 좀 많은 매도량을 좀 보이고 있네요. 투심도 마찬가지고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매도했던 포인트 자체가 언제였냐면 2만 원 위에서 포인트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트 포인트에서 보자면은 요 포인트들 6월 초부터 시작해서 6월 한 중순까지 해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매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을 좀 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까지 한다면은 3번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매우 작습니다. 이 상황에서 올려칠 수 있을까? 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 시장에서 전반적인 포인트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최근 3월부터 해서 늘고 있는 거 보이는데 아직 급격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안 나왔습니다. 저는 홀딩을 좀 말씀드리고 다만 그 비중 자체는 늘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13% 유지하시면서 반등 나오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가격 한 23,000원 넘어간다. 약간의 고점, 6월에 최고점 포인트에 올라온다면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셔서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K홀딩스 만나봤고요. 이번엔 휴네시온입니다. 6,100원에 비중은 40%. 비중이 꽤 높은 편이네요. 6,100원에 40%. 6,100원 40%. 아이고, 자 보시면 5월이나 뭐 6월 초에 사셨던 것 같아요. 좀 물려 계시는데 마이너스 20% 정도 이제 가까이 되시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회사는 뭐 나쁘진 않지만 시총 포인트가 워낙에 좀 작기도 하고 거래량 자체도 사실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 거래량만 보시더라도요. 68,000주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지가 않아요. 일별로 보더라도
한 10만 주 좀 넘어가는 모습은 좀 보이긴 하지만 차트에서 보시면 이때 500만 주가 터지긴 했네요. 요날 500만 주 포인트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막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요날 500만 주, 요날은 뭐 1000만 주 이상, 뭐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나오긴 했는데 1억 주 이상인가요?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걱정은 이겁니다. 이 회사가 정말 앞으로 좀 괜찮을 것인가, 뭐 IT 쪽에서의 붐이 좀 받아서 좀 상승을 줄 것인가, 그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적 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적자, 2분기 포인트 적자, 네. 작년까지 재작년 다 실적은 정말 좋았는데 1분기부터 급격하게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까지 188억이라는 매출액에서 올해 1분기가 25억입니다. 뭔가 좀 많이 이상하고 있어요. 특히 2분기가 더 안 좋다고 하죠. 그럼 2분기의 매출이 어떻게 해요? 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분기 실적 포인트가 나오는 시점 언제? 7월이겠죠. 7월 넘어가면서부터 8월 이때쯤 되면은 차트 흐름이 다시 어떻게 해요?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의 반등은 나옵니다. 최대한 매수가 근처에 오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바로바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종목 컨트롤이 안 되고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지켜주십시오. 언제? 이날 그래도 6월 15일 날 4,710원 지켰습니다. 자, 4,700원 이하로 떨어질 때는 아쉽지만은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슈네시온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11,500원에 비중은 15%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필옵틱스 11,500원에 15%시네요.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종목 선다 보니까요. 보통 매수하신 시점 자체가 5월 말, 6월 초 이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1월이나 2월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15,500원에서 말씀드려보자면 회사는 뭐 튼튼한 종목이고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비중도 적당 수준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다만 걱정인 것은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던 그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설명드리자면 이번 주 한 주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근에 5% 이상 급등 나왔던 그 지수 포인트에서 큰 흔들림은 없을 거예요. 지키기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건데 다음 주 포인트에서는 약간의 지수 하락에 대한 포인트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손절가를 좀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조금이나마 시장의 조금의 반등에 맞춰서 상승은 좀 나와주고 있어요. 10,000원은 지켜주면서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최소한의 손절가입니다. 12,300원을 한 번 더 흔들리는 모습, 이탈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음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면 20일선 뚫고 올라가주는 11,200-300원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분명히 한 포인트는 나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역시나 이 종목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네, 매수가 부근 이상으로 칠 때는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약간 불안한 것은 세 번째 종목인데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빠르게 반등 나올 땐 빠르게 정리하시고 손절은 빠르게 대응하셔서 한 1200원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 유니셈입니다. 6,20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도 가격 6,200원. 요즘에 이제 종목들 많이 매수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동학 개미운동 맞춰가지고 저는 이번에 이제 동학운동이 성공을 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 실패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대응하셔야 돼요. 유니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 거치고 다 같은 흐름이에요. 지수 흐름 맞춰서 5월 말부터 6월 초의 흐름에서 이렇게 단기 하락 나왔다가 다시 시장 맞춰서 단기 반등 나오고 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의 종목을 따라가시는 건 좋지만 시장과 너무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네, 집중이 안 돼 있다. 수급이 안 몰린다. 이슈가 없다는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네 종목 다 이런데요. 이 종목 수급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니셈 같은 경우 딱 보시기에 굉장히 파랑색, 빨강색 굉장히 알록달록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 달 정도간의 그 기간들의 흐름에서는 아직 매도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수급 매수세가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좀 기간들은 평균적인 단가 포인트에서 맞춰 대응을 해본다면은 아직은 매수가보다는 아래에 있는 포인트가 한 달 사이 매수한 기간들의 흐름은 나오겠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 이상까지 흐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큰 욕심은 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200원이신데 한
7에서 8% 정도의 수익을 생각하시는 6,6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양호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잊지 마시고 꼭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큰 흐름으로 하락을 할 경우에는 얼마요? 네, 요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장대 양봉 포인트 있긴 하지만 이거 무시하시고요. 6월 16일 날 바닥부터 올려친 가격에서 보자면 한 5,700원 라인을 지키십시오. 5,700원 지키시면서 한 6,700~8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라파스입니다. 25,500원에 비중 30%라고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굉장히 잘 오르고 있네요. 이 최근들의 흐름에서 보자면 뭐 5월 말부터 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포인트가 보자면 수급 포인트에서는 좀 기관들이 급등 나올 때 상당히 좀 매도가 좀 많이 좀 나온 그런 흐름도 좀 보이네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요. 뭐 공시상의 뭐 포인트들 좀 보자면 단기 과열 포인트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뭐 특허권 취득부터 해가지고 회사에 좀 이슈가 될 만한 포인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추가 상장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했어요. 뭔지 아시겠지만 네, 주식을 매수하시는 부여를 해줘서 그걸 좀 시장에 던지는 그런 포인트잖아요. 자,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는, 누군가는 이미 바닥에 상당히 많은 수량을 갖고 있고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물대보다는 이 거래량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2,500원에서 아직 거래량 자체가 크게 터지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시장에서 이 종목들을 볼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이때 5월 말 때처럼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파란색 불이 나오면서 몇 번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지금 포인트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도 장대 양봉 이런 포인트, 뭐 거래량 자체가 아직 터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이 종목은 배고프다. 뭐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지는 저는 아직 확답드리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 한동안은 더 가지 않을까. 거래량이 터지는 첫날, 둘째 날 그때까지는 아직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설정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익홀딩스입니다. 매수가가 14,200원에 비중이 11%예요. 좀 상당히 고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14,200원이세요. 11%고 되게 오래되셨어요.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이고, 이거를 보자. 몇 년 되신 건지도 모르겠네요. 뭐 딱히 뭐 분할되거나 분할 이슈를 좀 봐야 되나요? 네, 아무튼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14,200원으로 어쨌든 그 증권 보유 잔고에 나오실 테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바닥 포인트에서 역시 올라가고 있는데 방금 전 이제 종목처럼 좀 어느 정도 상승을 주면서 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타 그냥 시장 종목이랑 똑같은 포인트는 나와요. 근데 좀 주목하셔 보셔야 될 게 5월 때 거래량이 크게 3번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 3번 나온 이후에 이 거래량을 대적할 만한 매도세 자체가 아직은 안 보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보자면 수급은 딱히 답은 없네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야 될 것은 5월 달에 나왔던 이 세 줄, 바닥에 보이는 이 커다란 세 줄을 가지고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줄 나와주면서 포인트가 보면은 또 요 윗부분들의 포인트, 뭐가 보입니까? 네, 꼬리가 좀 보이긴 해요. 근데 꼬리가 보인 다음 날에 이게 또 떨어졌다?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유지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6월 달 들어서 이 매수한 세력들이 유지를 하고 있나?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요? 이만한 거래량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상승 포인트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까지는 뭐 당분간 많이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포인트 고민해 보세요. 한 20% 정도까지 늘리신다면 단가 자체를 최대한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주시고 비중은 20% 이상 가져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좀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 온다면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 원익홀딩스에 대해서는 상승할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네,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 아직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YG플러스입니다. 1,78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YG플러스를 상담을 해주셨고요.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YG플러스. 자, 뭐 바닥 포인트에서 또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 오늘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를 좀 하신 건지 어떤 가격대가 그렇습니다. 비중은 20%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이 종목은 좀 실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포인트에서 보자면 역시나 좀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포인트예요. 사실 좀 괜찮은 종목이라면 1분기는 좀 지켜줘야 돼요, 사실. 2분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요. 코로나가 원체 심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1분기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됐는데 1분기 때 너무 많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좀 보이네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좀 많이 걱정을 될 정도의 수준이고요. 매출액 자체도 한 200억이 좀 안 됩니다. 2분기에도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최악인 경우 2017년도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급 상황을 또 열어서 체크해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약간의 외인들과 기관들의 포인트는 매수세가 좀 잡히는 모습은 보여요. 계속 좀 매도로 일관하다가 치고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다가 요 근래 들어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특히 오늘 뭐 투신권 매수도 잡히는 걸 보니 종목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미련을 갖고 있다는 포인트, 좀 어느 정도 상승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욕심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이 현재 1,780원에서 10%만 올라가시더라도요. 현재 최고점 언제요? 6월 8일 날 보여줬던 가격 아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포인트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간다면 막 2,000 뭐 한 4,50원 뭐 더 갈 수 있겠죠. 그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포인트 오늘도 약간 밑꼬리 달고 잡아주는 거 보니까 큰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시장만 좀 잘 버텨준다면 큰 하락 없이 잘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1,700원 손절가 잡아드리지만 한 2,000원 초반대까지는 한번 보유하셔서 수익을 거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YG플러스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7382님이 보내주신 원익QNC입니다. 14,200원에 비중은 11%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원익QNC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14,200원. 역시나 좀 고점에 좀 물려 계시는, 근데 특히 고점도 아니에요. 한 5월이나 6월 초 때만 고점이었지, 뭐 작년 말이나 1월, 2월 달에는 15,000원, 뭐 17,000원 정도 포인트까지 눈에 띄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두하시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랑 같이 움직여지면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시장 대비는 아니었지만 흐름은 나와줬고요. 자, 오늘 포인트에서 상승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 포인트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수급 포인트에서도 기관들 진짜 참담할 정도로 이렇게 던지나, 네, 너무 많이 좀 던지는 포인트가 있네요. 오히려 시장 좋았던 날에 기관들이 다 털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좀 나쁘죠. 다 던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다시 한번 좀 잡아주지만 아직은 좀 큰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관의 매도세가 어떻게 해요? 외인의 기관의 매도세가 어떻게 멈췄다는 겁니다. 자, 이 포인트에 설명을 드려보자면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과연 얼마 정도까지냐?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갔을 때 이 횡보했던 가격대 얼마요?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사이폭 자체는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아직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내일 시장도 그럴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음 주 시장 약간 조정받더라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매수가 이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신 가격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조금 낮춰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14,200원에서 보시는 가격이 16,000원 이상 볼 거야라고 고민하셨다면은 15,000원 정도 보시고, 만약에 15,000원이셨다면 15,000원 부근이 온다면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떨어질 가격보다는 올라갈 일이 많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 1562님이 보내주신 승일입니다. 8,750원에 비중 10%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승일 볼게요. 자, 가격대가 8,750원에 10%시네요. 네. 네,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제 수익 중이신 종목이에요. 크진 않습니다. 어제 잡으셨는지, 뭐 오늘 아침에 잡으셨는지, 그저께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포인트들이에요. 바닥 포인트에서 올려칠 때, 그러니까 이 단기 바닥 라인에서 올려치면서 갈 때, 요 처음에 올려치는 요 포인트들이 최소한 2번 이상이 양봉 나와주면서 올라가느냐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만 올라가는 모습, 잡아주는 모습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5월부터 시작된 6월 초과 이 매물대 자체를 어떻게 한다? 네,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500원까지는 1차적인 어떻게? 네, 진입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9,500원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10,000원 보겠죠. 자, 근데 10,000원부터 재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호가가 바뀝니다. 50원으로 바뀌죠. 한 호가당 0.5%씩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자, 최소한 이 종목에 대해서 누군가가 컨트롤하고 싶거나 수익을 내고 싶거나 포인트가 있다면 10,000원대까지는 상승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눈여겨보실 게 9,5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힘이 있느냐 없느냐,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를 보셔야 돼요. 거래량 없이 9,500원까지는 야금야금 갈 수 있어요, 오늘처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네, 거래량 터져야 됩니다. 만약에 터진다면은 10,000원 이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적당선에서 9,500원 위에서는 정리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낫겠다.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 서울경제로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전해드리기 전에 잠시 속보 전해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 한국과 이후에 화상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롯데케미칼 188,000원에 비중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188,00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10%십니다.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하여튼 요 근래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 자체가 나쁘진 않으셨어요. 괜찮았는데 그냥 다만 좀 시장이 안 좋았던 거고 또 시장에 조금 소외를 받았던 거죠. 자, 대형주 포인트는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코스닥 쪽의 공매도가 과연 언제 끝나냐. 사실 아직 9월 달이라 한참 남긴 했는데 기관들이나 외인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오는 것이고,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금융위기가 조금 많이 좀 뭉개진,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이 많아요. 지금 뭐 대외적인 뭐 북한 이슈나 뭐 안 좋은 소식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대표 이 화학주로서의 흐름은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사셨다는 것은 저는 단기 포인트로 대응은 생각이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중기로 보셨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봉으로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사실 내일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시장 포인트에 맞춰서 시장이 어떻든 간에 조금 시장보다는 양호한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보다는 상승률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시장 보시면서 상승률이 나와준다면 롯데케미칼은 바닥 포인트 잡고서 반등을 시작할 건데요. 요 포인트가 좀 살짝 들어옵니다. 가격적으로 좀 포인트를 말씀드려보자면, 말씀드려보자면 한 23만 원 포인트까지는 중기적 관점으로 대응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포인트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단기로 접근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바닥 포인트 지금 깨려다가 오늘 반등 나왔어요. 시장보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지키겠다는 거죠. 자, 이 포인트 얼마였습니까? 큰 하락 나왔을 때 1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지켜내면서 가고 있죠. 17만 원 안착했어요. 이렇다는 것은 한 번 더 21선까지의 상승 포인트 나와준다면 18만 5천 원 이상까지 나오죠. 근데 문제는 가격대가 아직 매수가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상승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짧게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주, 2주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올려친다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우려감이 커요. 업종 자체가. 그러하니 가능한 한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만나볼 종목은 PCL입니다. 19,000원의 비중은 10%.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네, 19,000원이세요. 19,000원이시고 볼게요. 2월부터 해서 3월, 4월 쭉쭉 해서 1월부터 해서 이미 누가 좀 손을 많이 댔네요. 많이 됐다가 올려쳤고요. 그리고 보니까 4월, 5월에 정리가 이미 다 됐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돈 번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 보고 있나요? 매출이 지금 5억, 1억, 4억, 근데 시가총액이 1,326억인데 종목 이름이 바뀌었나요, 이 종목이? 일단 뭐 나중에 제가 따로 체크해 보겠지만 현 포인트에서 상승 포인트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하락 포인트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비중이 높진 않으셔서 괜찮지만 이게 반등을 주더라도 뭐 이전에 뭐 5월달 중순에 보여줬던 이런 반등, 10%, 15% 이상의 반등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빨리 나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종목 자체를 제가 100% 알진 못하지만 이 지금 현재 터진 거래량의 흐름과 그리고 빠져나간 포인트들, 이 거래량 터지고 4월, 5월에 보였던 이런 빨간 긴 봉들 자체에서 뚫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에서는 털고 나간 포인트들로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흐르는 걸 보니까.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조금이나마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냥 손절하셔가지고요. 그러나 비중이 작으시니까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하시는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82,300원의 비중은 10%. 이 종목도 비중은 크지 않지만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네, 82,300원이시고 사실 이 시장에서 버린 종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지가 않아요. 이 업종 자체가. 아시겠지만 뭐 항공주들 뭐 난리나 있는 상황이고 뭐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좀 안쓰럽죠. 그렇게 잘 가던 종목이 이렇게까지 좀 떨어져가지고 좀 많이 힘든 모습인데 접근을 해서는 안 될 업종이었어요. 우선은 언제 이걸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쉽사리 접근은 좀 좋지 않았던 거고 그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도 지금 2차 코로나 유행 터지면서 또 불안한 모습이고 여행에 대한 부분, 과연 국내로 또 하나 면세점에 대한 부분, 면세점들 물건 안 팔려가지고 막 인터넷에 퍼다 나릅니다.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해외 여행을 뭐 국내에서 뭐 이게 뭐 다 안 좋아요. 그냥 여행 이쪽 뭐 업종 자체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를 하셨으니 대응을 좀 해보죠. 기관들이 그래도 너무하네. 기관들이 이제 외인 기관은 그냥 싸그리 쌍매도 치고 있는데 개인만 죽어라고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오늘도 매도가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자, 이 포인트에서 돌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인이나 기관이나 좀 매수가 와줘야 되는데 오늘 장에서도 외인들 매도만, 맥커리랑 메릴린치 이러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도만 합니다. 안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뭐 삼성이나 신한, 한국 같은 경우도 매도세를 보아하니 기관일 수가 있겠죠. 그냥 매수만 어떻게 해요? 개인이고 다 그냥 팔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좀 안타깝지만 기관들이나 외인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거 보시는 게 나으세요. 그냥 업종 자체가 2분기도 최악이란 말이에요. 실적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하셔서요. 조금 그나마 좀 양호한 업종 쪽이나 좀 시장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쪽, 특히나 수급을 좀 너무 안 보셔가지고 안타까운데 수급 좀 돌아오는 빨갛게 무르익는 쪽으로 좀 이동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셀리버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 매수가가 102,444원에 비중은 2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셀리버리입니다. 이건 정말 왜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좀 핫하게 좀 계속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102,444원.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나 봅니다. 추가적인 좀 상승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죠.
흔들리는 파도에서 살아남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 작년 7월, 8월부터 상승 계속 줬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슈 터지고 시장 굉장히 불안하면서 3월에 급락 나왔죠. 하지만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파도가 지금 매달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11월부터 볼까요? 11월 굉장히 심했죠. 12월 급락 있었습니다. 자, 1월 또 있었죠. 2월 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구나.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느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자, 라인을 잡아볼게요. 포인트 잡자면 요 정도 라인들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한 21선을 지키면서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21선과 현재 주가 포인트에서 갭이 상당히 있다. 큰 갭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6월 16일 날에 급등 나왔던 포인트 고점과 21선의 갭 정도의 포인트가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정리. 그리고 다시 한번 언제? 21선 깨고 내려오면서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가까이 붙는 날들 5월달에 많았죠. 요럴 때 5월달에 요럴 때 사뒀다가 갭 보이는 언제요? 6월 1일 날 정리했다가 다시 달라붙는 6월 초에 다시 잡고요. 또 6월 16일에 팔고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지금은 꾸준하게 종목을 누군가가 이끌고 가고 있어요. 기관들도 매도가 들어왔다가도 매수 잡아주고요. 계속 이 종목을 끌고 올려치면서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누군가 손에 쥐고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이 종목은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시 바닥에서 잡고 또 올라가면 정리하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온스입니다. 54,300원에 비중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네, 54,300원이시고요. 비중 10%신데 가격을 보면 이게 12월 1월에 사셨는지 아니면은 어제신가 아니면 오늘인가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셨던 것 같기도 한데 좀 볼게요. 바닥 포인트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전고점 포인트에 지금 작년 12월 1월 포인트를 뚫고 가려는 시도가 나오다가 어제 오늘 이거 보시면 음봉 떴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이 떠버렸어요. 밑꼬리 달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힘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볼게요. 마지막 힘이 그래도 보니까 분봉입니다. 1분봉인데요. 나쁘진 않았어요. 시작 대비해서 떨어진 거지 큰 문제는 없었다 판단은 드는데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긴 한데 오늘장에서의 이 매도세는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나 외인들의 포인트에서도 보자면은 사실 크게 주인 없이 움직이고 있긴 해요. 실적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실적 포인트는 그래도 1분기가 굉장히 양호하네요. 작년 대비해서 훨씬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2분기가 떨어질 수 있지만 모두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분기가 살아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상승 여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밑에 이제 거래량 보시면요. 3월부터 해서 이거 좀 심하지 않나요? 작년 8월, 5월 작년 보시면 아예 없거든요. 전멸인데 여기 보시면 완전 그냥 떼거리로 몰려와서 사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쭉 계속 더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거래량들을 나왔지만은 아직은 계속 우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골치 아프다. 길게 보셔야 된다. 왜요? 단기 트레이딩은 어쨌든 일어나는 일이고 매도세가 나오면 매수가에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54,300원 굉장히 좋은 가격이지만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 떨어진다,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요? 네, 좀 깊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마이너스 10% 이상 나간다면은 털고 나오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버티면서 올라간다면은 계속 상승 보시면서 꾸준하게 홀딩하시면서 저는 이 고점보다는 2019년 때 보였던 이 매물벽을 보자면 한 6만 원대 이상을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7,800원에 비중은 1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쉬는 시간 없습니까? 굉장히 목이 마르네요.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자, 빨리빨리 또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만큼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좀 아프네요. 자, 보겠습니다. 얼마냐면 7,800원에 10%예요. 7,800원이시면 최근에 좀 매수하셨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때 매수하셨고 횡보할 때 매수 잘 하셨어요. 그리고 올려 쳐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반등이 아직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조금 보자면은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21선 좀 타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때 5월, 4월 이런 포인트 많이 보이고요. 수급 포인트에서는 요즘에 좀 거의 같은 포인트긴 한데 기관들이 영 재미는 없는데 기타 법인 쪽에서의 매수 포인트가 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사모펀드 쪽에서 조금씩 투자했던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나오긴 있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기타 법인 쪽의 매수세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뚜렷하게 누가 끌어주는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가격은 지켜주면서 그래도 우상승하는 포인트는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워낙에 이슈 종목이라서 시장 이슈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포인트 봤을 때 시장이 떨어지기 직전, 그러니까 3월 달에 급락 나오기 직전 가격이 얼마요? 네, 9,000원, 10,000원 유지했습니다. 10,000원대 계속 지켜주면서 움직였다고요. 근데 종목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 변화가 사실 없거든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매출 좀 떨어질 뿐이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최소한 이 종목이 코로나 영향을 받았더라도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가 한계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7,800원이시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8,000원 이상에서 8,500원 정도 사이는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그냥 정리하시기보다도 한번 연락을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그때 수급 상황 보면서 더 갈지 안 갈지 판단을 해보자고요. 아직은 매물대 거래량 다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 포인트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홀딩을 하시고 굳이 이 종목은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홀딩하시면서 가져가시고 짧게나마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까지 들어봤고요. 전문가님께 쉬는 시간도 드릴 겸 이제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가 2130.83포인트, 현재는 0.48% 내리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하루간의 흐름인데요.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에 2143까지 올랐다가 2122까지 쭉 미끄러져 내려왔고요. 오전장과 오후장에 각각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213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수급 상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개인이 오늘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100억 원 매수를 해주면서 물량을 많이 늘렸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기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금융투자와 투신은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연기금이 소량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모두 빠지는 가운데 네이버는 최근 변동 장세 속에서도 개인들이 좀 믿고 가져가는 종목이었죠. 어제는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네이버도 함께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그룹주들 모두 덱사메타손 소식 전해진 이후에 상대적인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파란불 켰고요. 삼성 SDI도 파란불 켠 가운데 LG화학과 삼성물산은 보합권입니다. 카카오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을 해줬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보유 지분가치 재조명 받고 있죠. 오늘도 시총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카카오만 빨간불 켠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737.58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3% 오르면서 730선대에서 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오늘 등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743까지 올랐다가 733까지 쭉 미끄러져 내려온 이후에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반등에 성공해내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이 매수를 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주면서 오늘 코스피와 수급 상황 비슷합니다. 개인 매수 물량 1,527억 원이고요. 다만 기관을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금융투자가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같이 사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앞서 전해드린 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모두 상대적인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HLB가 오늘 3% 넘게 조정이 나오면서 10만 원 초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종일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0% 가까이 올랐고요. 25만 9천 원, 26만 원 가까이 올라간 모습이고요. 시젠이 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까지 보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0.39% 내리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어제는 11% 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3% 넘는 조정이 나오면서 12만 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도 내리는 가운데 KMW가 0.33% 오르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6만 원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장이 마감됐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시장에 오늘 좀 흐름을 보자면요. 그 개인들이랑 외인들 포인트, 기관 포인트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외인 기관들 좀 매도세가 좀 강했어요. 개인들만 좀 매수하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만이 좀 매수세가 좀 잡혔습니다.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게 시장 자체가 지금 지수 자체가 막 크게 빠지거나 하진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외인과 기관은 많지는 않지만 살짝 좀 나가는 느낌이 나요. 나가는 그림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코스피 종합지수 포인트가 어떤 식의 좀 흐름을 보일까? 제가 이번 주 사실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까지 해가지고는 금요일까지 해가지고는 시장이 큰 폭의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 화요일, 수요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종가 부분은 좀 지키지 않을까. 2100포인트 초반대 현재가 부분은 현재 지수 자체 포인트를 좀 지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주일 것 같아요. 뭐 북한에서 뭘 하던 간에 사실 국내 지수 영향 1도 안 받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가 중요해요.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조금의 의심스러운 중국에서의 어떤 행동들 자체나 중국과 미국 쪽의 행동들 자체나 아니면은 외인과 기관들의 조금 빠른 매도세의 전환 포인트, 매수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시장은 한 번 더 출렁일 수가 있겠죠. 왜 그러하냐면 작년 이제 12월과 1월 연초에 나왔던 요 포인트들, 2200포인트에 대해서 조금은 이걸 더 뚫고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또 환율 포인트도 약간의 고민을 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징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답을 줘야 될 게 연준에서의 그 포인트들, 어떻게 회사채 매입 포인트도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또 대규모의 자금 푸는 포인트가 더 빨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사실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내일 다 좋아요. 다음 주 장에서는 그 영향들이 만약에 빠른 립서비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또다시 약간의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 약간 외인과 기관들의 조금 수급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손절가를 어떻게 해요? 내리지 마세요.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된다.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금요일장과 월요일장도 준비하시면서 내일까지 어떻게 잘 좀 마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의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가 현재 0.61% 내리면서 2127.8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다고 들어와 있고요. 2130선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26% 오르면서 737.3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고요. 환율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90전 내리면서 1208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해봤고요. 그러면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가격은 31,000원에 비중은 5%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영어로 쳐야 되죠.
자, PI 첨단 소재 31,000원에 비중은 5% 정도 딱 좋으시네요. 요즘 시장에서는 사실 비중을 크게 잡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원체 조금 변동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자, 보자면은 5월이나 6월쯤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 전이실 것 같은데 수급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좀 힘이 없죠? 이유가 있네요. 자, 기관들,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자, 보자면, 맞네요. 자, 기관들의 매도세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파격적으로 판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파나 싶을 정도인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버립니다. 같은 물량을 주고 받았는데 종목은 항상 이렇게 떨어집니다. 단합이 안 돼요. 네,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 모습이 고스란히 좀 차트에 나와지면서 좀 하락폭이 좀 많이 깊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에서도 네,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매도가 나왔는데 또 적은 수량도 아니에요. 그냥 팔 만큼 팔았어요. 근데 6월 언젠가요? 6월 8월부터 6월 9일, 10일, 11일, 12일까지 10만 주 이상의 매도세 굉장히 강하게 나오다가 그나마 조금은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최근의 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에서 보자면 하락폭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은 어떻게 해요? 네, 지수 반등 나오면서 흐름이 반등을 좀 주긴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과연 얼마나 올려쳐야 치일 것이냐 부분인데 사실 여타 다른 종목보다 이 하락폭 자체가 좀 깊어요. 좀 많이 깊어요. 네, 다른 종목보다 좀 깊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이거를 회복을 시켜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소한의 반등, 보통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 바닥 포인트, 바닥 고점 포인트의 절반 정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회귀를 한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가 3만 원 그 초반대예요. 근데 매수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20일 선을 살짝 뚫어주면은 매수가 말씀 주셨던 31,000원 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올라갔던 시기에 맞춰서 실적 포인트가 좋지가 않게 나오면은 말짱 도루묵이 돼요. 그런데 실적은 그래도 굉장히 살아있네요. 1분기가 맞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자, 요 포인트를 맞춰보자면 2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냐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훨씬 실적이 양호하다는 거예요. 많이 빠지지 않은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네,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 바닥을 잡고서요,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요,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크게 이제 한번 올랐다가 밑으로 내리고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할 수도 있어요. 요 구간에서. 그러면 사실 이 비중 5%를 5%만 좀 더 늘리셔가지고요, 10% 맞추시고 29,000원대 요 정도 맞추시는 게 어떠실까요? 맞추신 다음에 3만 원 넘어가면서 또 고민을 해보자고요. 3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네, 매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 그때부터는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조금 비중을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3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 한번 고민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을 늘리면서 단가 낮춰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33,300원에 비중이 5%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또 5% 보유하고 계시고요. 근데 금액 단가가 33,300원이세요. 33,300원이시고 바닥 포인트에서 조금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조금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받지는 못하고 있고 기관들이 역시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었고 오늘 그렇게 팔던 며칠 연속이에요. 8거래일 연속 팔던 기관들이 순매도한 기관들이 오늘 드디어 돌아오긴 했네요. 근데 그 주체가 사모펀드다. 네, 그러니까 팔고 나갔던 기관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전혀 크게 관심이 없었던 쪽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조금은 아직은 기관들이 완벽한 회귀를 한 것으로 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동안은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네, 옆으로 좀 살짝 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좀 더 횡보하다가 그 다음 위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만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고 보는 게 이미 팔 거다 판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더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횡보하면서 올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가까지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바닥에서 포인트를 잡자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2만
8,000원, 9,000원 선까지는 좀 가겠지만 3만 원 선은 팔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이분도 비중을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면 비중을 늘리셔서 10% 맞추시고요. 조금 더 단가를 가지고 맞춰놓고 반등을 나올 때 빠르게 그냥 매수가 근처 정리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회사는 큰 문제 없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만 조절하셔서 잘 조금이나마 수익 나시면 나오시는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짧게 한 종목 더 볼게요. 부강약품 15,700원에 10%인데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15,700원이요? 네. 아, 비중이 너무 아쉽네요. 지금 부강약품 41,000원인데 41,000원인데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15,700원이 너무 좋으신데 진짜 단가 비중이 10%. 조금만 더 사셨어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다 팔고 남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주식을 잘 하시고 계셔서 왜 상담을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좀 볼게요. 근데 이걸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 보면은 크게 좀 이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 맞춰주면서 상승을 주면서 사실 또 음봉 나오면서 크게 밀릴 것 같아처럼 보였지만은 하루로 끝나면서 횡보시키면서 좀 버티다가 다시 한 번 더 당겨주거든요. 이 패턴이 얼마나 반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잠시만 한 번 더 볼게요. 자, 기관들이 그런 흐름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매수같이 당겨주다가 한 번에 정리해주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보이고 다시 한번 또 당겨주는가 싶었는데 외인이 팔고 최근의 흐름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외인들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다 나가고 기관들 나가고 최근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외인이 또 갑자기 42만 주 다 당겨주네요. 아직은 좀 살아있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사실 그간에 좀 급등 나왔던 거래량들보다는 상당히 좀 약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뭐 회사의 원체 좀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냥 큰 수급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의 대량 거래, 그러니까 최소한 한 두세 번 보여줬던 최근에 한 3천만 주인가요? 3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좀 윗꼬리가 달리는 날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때는 조금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이 선을 이게 한번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낸 거예요. 계속적인 계단식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계속 만들어놨었는데 요 근래에서 만약에 요 계단식 상승을 끝내는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한 35,000원 아래로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는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하거나 더 빠질 수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35,000원 라인은 꼭 지켜주시고, 아니라면은 다시 한 45,000원, 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또 횡보하거나 갈 수는 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은 5만 원까지 갈 수 있겠고, 그게 아니더라면 35,000원은 꼭 지키시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강약품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